부동산 부분은 워낙 중국 내에서도 부동산 산업의 비중도 크고 중국인들도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안 꺼질 줄 알았는데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 시키나 보다 해서 그래서 충격이 큰 겁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위험하다,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연초부터 많이 들었는데 요즘 왜 특히 난린지가 궁금해요. 사실 중국에 대해서 요즘 더 크게 우려하는 이유가요. 부동산이 원래 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GDP에서 작게 잡으면 한 25%에서 30% 사이고요. 부동산에 결부된 시장, 뭐 가전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합치면 40%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한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1등 기업인 비구이기안도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중국 경제의 세계 엔진이 꺼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게 중국인의 특이한 부동산 사랑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인들처럼 부동산을 사랑하는 민족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동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다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에서 부동산으로 자산 형태가 분류되어 있는 게 70%가 좀 넘어요. 중국인들은 75%가 넘어요. 거의 80 좀 안 돼요. 중국인들은 진짜 그야말로 내가 가진 전 재산은 부동산 말고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부동산을? 아주 길게 보면 역사적인 맥락도 있어요. 중국은 예전에 실크로드라는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거든요. 전 세계 상인들이 중국 내에 와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나의 신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 중에 하나로 부동산을 선택한 게 있는 거예요. 생목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걸 진짜 다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걸 아주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집인 거죠. 집을 딱 갔더니 우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로 구매력과 결제의 캐파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건 비즈니스 할 때도 상당히 많은 교섭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49년부터 78년, 9년까지 억눌려 있던 내 집 장만 이런 것들에 대한 움츠된 어떤 보복 심리 같은 거 분출됐는데 부동산 때문에 벼락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중국이 부동산으로 2년 반마다 가격이 2배씩 뛴 동네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그 집이 가격이 너무 뛰었고요. 이 사람은 조금 지난 뒤에 돈 모아서 그 집 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사게 되는 수준이 벌어진 거죠. 중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억누르는 정책을 했던 적이 있어요. 2004년, 2005년, 2006년 언저리 때. 그런데 그때도 또 어떻게든 집을 산 사람은 또 웃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또 뛰었거든요. 우리나라 2021년, 22년 영끌족 얘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 상황은 어떤가요? 뭐 공실이 엄청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은 지금 완공후 미분양,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거든요. 집을 다 지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이게 1억 채가 넘은 지가 오래됐다. 중국 인구 생각해 보면 15억 정도 잡는다고 쳤을 때 거기서 1억 채면은 15명 중에 한 명에 살 수 있는 집이 비어 있는 거죠. 저도 중국의 부동산 광풍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여의도만 한 면적의 아파트 단지가 다 한 명도 입주를 안 하는 다 텅텅 빈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짓고 있어요. 아니 저게 다 비었는데 저길 다 차야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동산이 이미 경제를 돌리는 축인 거예요. 이걸 멈춰버리면 그냥 국가가 서버리는 거예요.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대출 같은 걸로 이미 다 발목이 잡혔다. 그래서 그런 은행들을 또 중국이 금융 대란까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다. 비구이 위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중국 내에서는 나름대로 회사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행사거든요. 시행사는 약간의 대출을 껴서 할 수밖에 없긴 해요. 중국 정부에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가이드라인을 줬었어요. 그런데 비구이 유안은 다른 그 앞선에 문제가 됐던 헝다나 완다와 달리 정부가 시키는 모든 절차와 공고사항을 다 이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회사가 대외 채권 만기가 도래했는데 그거를 못 갚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부가 약간 모른 척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도가 뭔지 헷갈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 거죠. 정부가 의도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의도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게 결국은 결론이 됐었는데요. 이 회사가 저거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걸 놔뒀다는 것. 결국은 의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회사들의 일부 물건들을 전부 국유화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중국이란 나라는 49년도부터 78년, 79년 그 언저리까지 전부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 거였어요. 78년, 79년도 이후부터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기업들에게 넘겨주거나 개인들에게 집을 지어서 분양하거나 해외 기업들에게 아파트형 공장 등을 만들어서 넘겨준 회사들이 지금 비구이안이나 홍다나 완다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중국 내에서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가져다줘서 사회적 위화감이 엄청 큰 상태죠. 그런데 공교롭게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 이 언저리부터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거죠. 또 극단적인 양극화로 위화감도 생기고 바로 그거를 무마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생겨버린 거죠. 국유화해서 그렇죠. 다시 원래도 국가 거였잖아요. 야, 네 돈 못 갚아? 그럼 토지 다시 내놔.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나눠주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민심도 없고 산업 구조조정 재편도 하고 그리고 양극화도 일부 해결하죠. 네. 비구이 위안이 못 갚는다는 건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는 한 거잖아요. 이번에 채권 만기 못 갚은 내용은 사실 국내 채권이 아니라 해외 채권들이 제일 큰 범위였어요. 지금 중국 내에서도 달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달러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외채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유예를 해주거나 뭔가 이자를 탕감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주기가 어렵죠. 왜? 내부 식구가 아니잖아요. 비구이 위안이 문제가 되고 나서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점점 중국 내부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나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이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일단 아니다.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돈을 빌려준 채권이 다양한 형태로 파생이 돼서 국제적으로 유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고들 간의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부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불거지는 건 없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확 꺾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번에도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가보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은 눈 감아줄 것 같진 않다. 어떻게든 이번에 골물대로 골문 이 부동산 시장을 짜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 망하게 놔두겠다. 네, 일부는 망하게 놔둘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요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중국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위안화와 우리 원화는 같이 움직입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우리 원화를 프록시 통화라고 불러요.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는 관심의 대상이 높겠죠. 근데 위안화는 외환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기가 어려워요. 시장 개방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원화는 위안화에 비해서 개방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원화랑 위안화의 그동안 한 20년 가까운 흐름을 봤더니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를 대신해서 원화를 사는 세력들이 있어요. 갑자기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 위안화랑 원화는 늘 같이 움직였으니 원화마저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중국 위안화는 왜 떨어지는 겁니까? 라는 거죠. 중국 정부조차도 달러가 없어서 그때 대외 채권 막는 걸 도와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거 하나. 수출이 반토막 났는데 중국도 그럼 달러 수급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둘. 일단 첫 번째 부작용은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이 되죠. 우리는 에너지를 비롯해서 대부분을 다 전량 수입해 오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완성품 가격이 싸진다라는 것도 오해예요. 우리가 판매하는 반도체, 가전제품 이 수많은 것들을 만들려면 원자재도 외국에 사와야 되는데 원자재 사오는 단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조닝의 환율은 기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환차손도 일어나기도 해요. 낭패를 볼 우려가 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의 위기가 내부적인 위기일 거고 글로벌리하게는 퍼지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환율 같은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